네, 내란 특검이 어제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국회 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피의자는 추경호다라고 적시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로 적시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맞나요? 그렇죠. 근데 다만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 다수의 고소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이 되면은 자동으로 피의자가 되는 고발이 것이지, 되면. 예, 그냥 특검에서 이건 피의자라고 이제 새롭게 규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요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여러 의원들의 동선 관련 CCTV를 다 파악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소환이 임박했다고 이해되고, 이 정도로 꼼꼼하게 정성껏 수사하는 거 봐서는 영장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뭐 짐작은 됩니다. 네. 만약에 표결 방해한 것이 나중에 인정이 되면 그건 무슨 죄예요, 근데? 업무방해 뭐 이런 건가요? 뭐 내란 방조도 될 수 있고. 내란 방조. 예, 그거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이게 그러면 다수의 이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네.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것도 내란 혐의로 되기 때문에 네. 위헌정당 해산의 길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라고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런 혐의를 받아서 인정이 된다면 추경호 원내대표 지시에 따라서 예를 들어 국회 안 들어왔다거나 예. 국회 안에 있었는데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은 무슨 관련이 있는 다 거죠? 방조죠. 왜냐하면 아, 방조라는 그것도 것은 방조예요? 그냥 어떤 직접적인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직간접적인 모든 도움을 주는 행동이 다 방조에 방조입니다. 들어가요. 예, 예. 부작위도 포함? 예, 그렇죠. 큰일 났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특검에서 뭐 내란 방조 혐의를 기소를 했다고 해서 바로 위헌정당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예. 다만 그렇게 기소된 내용을 법원이 맞다라고 하는 순간은 그 점점 위헌정당의 가까워진다. 첩경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예. 당시 원내대표의 지금 주장을 보면 예. 가장 걸리는 게 본인은 의원들의 표결을 더 많이 하려고 의원실 국회의장한테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는 어떤 표결을 방해할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왜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 빨리 들어오시라고 하면 네. 원내대표가 당대표하고 소통을 해서 의원들을 그렇죠. 많이 집결하게 하는 게 순서잖아요. 상식이죠. 근데 왜 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소통을 하지 않고 음. 그 이상한 시점에 12시부터 12시 반 사이에 그 막 유리창 깨고 이 군이 들어올 때 예. 우원식 의장은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의결해야겠다라고 하는 상황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화해서 30분만 더 쳐달라. 정확히 30분이에요. 예. 그 30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뭐죠 특전사령관한테 지금 인원 다 찼으니까 빨리 들어가라고 했던 그 시간과 아주 교묘하게 겹쳐요. 아, 이게 특검이 여기 계셨네요. 아니 그러니까 고약하잖아요. 예, 그래서 네. 저는 지금 추경호 저기 의원이 얘기하는 네. 그 반박 네. 의원을 더 많이 보내려고 전화를 했다.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하고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의사소통을 했는지 그것만 봐도 된다. 적극적으로 정말 한동훈 전 대표는 들어오라고 했으면 지금 들어갈 테니까 한 대표님 기다리시오. 네. 조금만 그러면은 의장하고 소통을 해서 우리 의원들 들어가게 할 테니까 하십시오. 저는 이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하거든요. 영 시 이후로는 국회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내대표실에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추경호 원내대표. 예. 한 대표는 본회의장에 있었고 네. 그래서 원내대표실을 찾아가기도 했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빨리 지금 좀 모아야 된다 의원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계엄을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냈으니 원내대표도 내라. 그랬더니 당대표가 냈으면 됐지 내가 또 왜 내냐. 뭐 이러는 거. 뭐 추경호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0시 뭐 3분, 4분, 5분, 6분 뭐 이렇게 4번 정도 당사의 모이라고 해요. 그게 마지막 그 공지예요. 국회로 오라고 다시 공지하지 예, 그러지 않았던 않았어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국회에 오라고 했다면 우리가 1시 1분에 통과됐잖아요. 그럼 사람들 더 올 때까지 기다려서 더 많은 사람이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 시간을 더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려면 그 이후에 국회로 오세요라는 공지가 있었어야 돼요. 그게 없어요. 그러면 뭐 국회의장한테 뭐 시간 좀 달라고 한 게 그게 매우 수상한 행동이 되겠네요.
왜냐면 의원들한테 빨리 지금 국회로 들어오라고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장한테 뭐 10분만 더 주세요, 30분만 더 주세요라고 만약에 했으면 그건 말이 될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은 네. 왜 그게 없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 뭐 의원 단톡방을 뭐 제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 여러 네. 이렇게 캡처본도 있고 이렇게 보면 중간에 이제 의원분들이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해요. 당사에 있는 게 맞다. 당사에 가야 되겠군요. 뭐 이런 말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몇. 이게 약간 당사로 가자고 이렇게 뭐라- 부추기는 느낌? 음. 이게 뭔가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게 있었다는 저도 거예요. 궁금한 게 나경원 의원도 그런 주장을 했는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람이 또 나경원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추경호 의원은 당시 한덕수 총리하고도 통화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떤 그 대통령실과 소통을 통해서 입법부에서 군이 들어왔는데 헌법기관인 의원이 이를 도와줬다면 이건 정말 죄질이 무거운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저는 예, 이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밝혀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네. 네. 내란 특검팀이 오늘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 필요한 국회 본청 CCTV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특검팀이 국회 사무처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계엄 해제 의결 방해와 관련한 피의자로 적시한 걸로도 전해졌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대표는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습니다. 이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한 번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에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결됐습니다. 억울한 추경호. 자, 내란 특검이 지금 12.3 계엄 당시 국민의힘 안에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이 있는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원내대표였죠. 추경호 의원이 오늘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당일 밤에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에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옮겼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만약에 윤 전 대통령과 당시에 통화해서 계엄 공모를 했다면 자, 의원들을 당사로 모이게 해서 표결을 방해하면 되는데 왜 국회로 변경을 했겠느냐. 계속 당사에 머물렀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예,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바는 통화는 했다. 윤 전 대통령하고요. 그런데 공모한 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은 정반대로 행동했다라는 건데 글쎄요.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당시 12.3 당일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 단체 대화방 그 텔레그램을 잠깐 보시면 자, 맨 처음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를 공지한 곳은 국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다시 당사로 바뀌었고 또 실제 추경호 의원이 주장한 대로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였던 11시 33분에는 국회 예결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하지만 또 그 이후에는 당사 3층으로 보신 것처럼 여러 차례 의총 장소가 바뀌어 왔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지금 공식적으로 계엄에는 반대한다,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자, 만약에 그렇다면 맨 처음부터 국회로 모였다면 어땠을 것이냐. 그렇다면 계엄 해제 표결도 더 빨리 이루어졌을 거 아니냐라는 지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 대화방을 보면 이미 국회가 계엄군 등에서 통제가 이미 돼버렸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 이런 말들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때문에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자, 의총 장소를 변동한 것은 국회 출입이 통제된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진 조치였고 자, 의총 소집 안내는 단체방이 아니라 문자를 통해서 해왔다라고 이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만 그렇더라도 저희가 알다시피 이미 국민의힘 의원 중에 18명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예. 계엄 해제 표결에 찬성을 했습니다. 자, 따라서 그날 밤 원내 지도부의 지휘 체계가 일사불란하지 않았다라는 점은 분명히 사실로 남아 있고 결국에는 특검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이면 국회로 가는 게 맞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오락가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바로 다 국회로 갔었죠. 그랬죠. 잘 들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